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2023 비타민 A 탑 오브 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 유도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엑시드. 레티놀 유도체에서 레티노익 엑시드 쪽으로 갈수록 자극도 높아지고 활성도도 높아진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식약처 고시 기능성 성분이에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티놀은 2500 IU 이상이어야 되고,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10,000 IU, 아데노신은 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라는 이 성분은 0.2% 적용 시 가려움에 대한 주의 문구를 화장품에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티닐 아세테이트, 레티닐 프로피오네이트, 레티닐 리놀리에이트, 레티닐 레티노에이트, 레티날이라든지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이런 성분들이 고시 성분이 아니더라도 효과가 높은 성분도 있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비타민 A의 종류별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누어서 저 포함해서 피부 타입별로 사용감, 효과까지 점수를 내서 리뷰를 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 메디필입니다. 리프팅 앰플로 나와 있는데, 레티놀 유도체인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10,000 IU라서 식약처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또 레티노익 엑시드 유도체 저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백 기능성 나이아신아마이드 2%, 비건 레티놀 6종과 비건 콜라겐을 사용했다는 게 특징인데, 메디필에서는 레티놀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점액처럼 늘어나는 제형의 미끈한 발림성 겉보습 위주로 채워진 느낌이고 속건조가 있었다라고 건성님이 하셨고요. 민감한 건성님 은 자극이 좀 있었고, 저는 자극이 없었습니다. 레티놀 유도체의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앰플이고요. 비민감 건성 피부의 입문자템. 이번엔 같은 브랜드입니다. 메디필의 콜라겐 리프팅 크림 앰플하고 똑같이 레티놀겐 성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콜라겐 크림은 수분감, 레티놀 크림은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사용감이다. 두 개 섞어서 사용하면 무거운 영양 크림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다음날 피부결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레티놀 유도체의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입니다. 또 유분감 많아서 양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건성 피부의 입문자템입니다. 브링그린 당근 3종의 레티놀 유도체로 당근수, 당근 추출물, 당근씨 오일 세 가지를 썼는데, 천연 비타민 A 성분으로 레티놀을 좀 부팅시켜 주겠죠. 색소 침착 개선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 엑시드, 알부틴, 주름 개선 기능성은 아데노신, 연고와 크림 사이의 제형, 여름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유수분감에 피부톤 맑게 해주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이긴 합니다. 건성들에게는 약간 부족한 수분감일 거예요. 강도가 좀 낮은 레티놀 유도체의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가벼운 안티에이징 크림, 지성 수부지 피부에게 입문자템으로 적당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리뷰할 당시만 해도 레티놀의 고중저 함량이 집중된 제품이 많았어요. 올해는 레티놀 플러스 알파, 레티놀에 뭘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요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임상이 무자극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감 피부들은 저강도를 써도 트러블이 나거든요. 민감도가 완전히 완화된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란해집니다. 색깔별로 나눠서 광채 세럼은 브라운 컬러를 띠고 있고, 정체성이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의 페룰릭 엑시드, 주름 개선 기능성 아데노신 썼습니다. 탄력 세럼은 흰색인데 펩타이드, 주름 개선 기능성. 노란색이 주름 세럼이에요. 레티놀 저강도 500 IU, 주름 개선 기능성 아데노신. 세 가지 종류의 세럼을 혼합 사용하는 제품인데, 민감한 여드름성 수부지님은 첫날 사용 시 약간 따끔거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셔서 저함량이라도 민감 피부는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유수분감 잡아주고 광채감이 좀 돌았나? 요 정도. 레티놀 저강도의 주름 개선 기능성 세럼이고요. 그냥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티에이징 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니모리 크림입니다. 레티놀은 0.01% 저강도, 바쿠치올 0.5%,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나노 리포점을 사용한 더블 레이어예요. 레티놀도 리포점화해서 조금 더 피부에 잘 침투되게 하겠다. 바쿠치올은 보골지 씨앗에서 추출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레티놀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펩타이드는 레티놀의 부스팅 성분. 오일이 고함량 사용되어 있어서 유분감이 있습니다. 근데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무난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티놀 저강도의 바쿠치올 조합의 탄력 크림이고 유분감이 있는 촉촉한 발림성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같이 사용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330IU의 0.01%. 황해숙님 오일은 항산화 효과가 되게 뛰어난 또 미백 효과까지 가진 오일이고 베타카로틴도 항산화 성분이라 레티놀과 조합이 좋습니다. 유분감이 있는 느낌인데 아주 부드럽게 발리고 보송하게 마무리된다. 건성 복합성 피부 모두 피부가 좀 보들보들해져서 결개선 효과는 좋은 수분 크림 같은 사용감 3, 4주 정도 썼을 때는 모공이 좀 조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A 등급을 주었습니다. 레티놀 저강도의 바쿠치올 조합을 잘한 세로 모공 탄력템입니다. 레티놀 입문자한테 적합하고요. 유분감이 있는데 보송한 마무리라 사용감 좋은 제품입니다. 레티놀 하면 연상되는 브랜드죠? 아이오페입니다. 레티놀 저강도 0.02%, 509IU, 레티놀 애시드 유도체 두 가지 펩타이드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레티놀, 캡슐로 싼 순수 레티놀, 레티놀 엑시드의 유도체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저강도끼리 복합 포뮬러를 사용했다. 스쿠알렌 자체가 수분 장벽 효과가 되게 좋아서 고함량 사용과 요거는 좋았다. 오일을 유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묽은 로션 같아요. 비타민 A 복합 포뮬러의 안티에이징 세럼입니다. 탄력, 주름, 결개선 효과가 괜찮고요. 비교적 자극은 적은 편. 노화 고민 건성 복합성 피부 우선 추천이고요. 지성이나 수부지는 양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정도. 첫 번째 제품 아트 내추럴스 레티놀 세럼인데요. 레티놀에 비타민C 유도체,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를 사용했어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레티놀 함량을 브랜드사에 다 더블 체크를 했거든요. 이 제품만 못 받았습니다. 전 성분의 성분 구성상 중강도 정도로 보입니다. 피부 장벽 보호와 피부 친화성이 좋은 호호바시 오일, 또 소듐 하이아루로네이트, 알코올이 고함량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레티놀이 각질 톤오버를 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건조함을 더 높일 필요가 없는데 좀 아쉬웠고요. 방부 성분인 페녹시에탄올 함량이 꽤 함량이 높은 걸로 보이죠. 젤에센스 제형입니다.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으면 기초부터 다 밀림이 있어요. 수부지님이 타 제품에 비해서 건조함이 있다고 했는데 소량 사용해서 발랐을 때 금방 속건조가 느껴졌고 이틀에 한 번 발라주는데 바를 때마다 자극이 좀 느껴졌습니다. 중강도 정도 되는 걸 바르면 수부지님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각질이 벗겨지더라고요. 눈 주변 피부, 미간에 가까운 이 부분이 각질이 심하게 벗겨져서 화장이 안 먹었다. 레티놀의 비타민C 구성의 세럼입니다. 밀림이 있어서 충분한 흡수가 필요하고요. 민감성 피부 주의. 자, 이번엔 아떼입니다. 레티놀 앰플, 레티놀 중강도 5000IU, 레티날 0.15, 레티놀 엑시드 유도체 0.15, 바쿠치올 0.5, 미백주름 기능성까지. 진정 성분은 판테놀, 병풀 추출물,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시엑스 등등 사용했습니다. 끈적임 없이 흡수도 되게 잘 되는 묽은 로션 제형, 산뜻한 마무리감이죠. 양을 조금만 많이 해서 바르면 거칠어질 수 있다. 이게 피부 각질층이 상해서 그래요.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저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비타민 A 혼합의 바쿠치올 구성 앰플입니다. 다양한 레티놀 성분으로 구성되어서 자극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양 조절 필요합니다. 짠! 디오디놀이 레티놀 0.2, 오일의 레티놀 중강도 0.2%. 저는 오일 제형을 워낙 좋아하고 오일치고 깔끔한 마무리감이다. 자극도 없었고 피부 결개선 정도 느꼈고요. 수부지님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써보니까 나중에 피부가 예민해져가지고 자극이 느껴졌다. 수분 크림을 꼭 발라줘야 했다. 속건조가 느껴질 수 있으니까. 레티놀 중강도의 오일입니다. 수분 크림에 섞어 쓰기 괜찮고요. 피부 결개선 효과는 바로 나타나요. 오일이라서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이고 민감성 피부는 주의. 아이어브 인기템인데요.
어드밴스드 클리니컬스 오일에다가 레티놀 고강도 1.3%나 돼요. 전 1.3%라 엄청 따가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갑진 않더라고요. 바이오 캡슐이라고 해서 순수 레티놀이 있으면 캡슐로 싸서 더 높은 안정성, 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묽은 로션 제형인데 때처럼 밀릴 수 있어서 소량씩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수부지님은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광채가 약간 생긴 듯하다. 다음날 속건조가 좀 느껴졌고 수분크림은 필수로 발라야 된다. 처음 발랐을 때 후끈거림이 있었고 피부가 자극받은 날은 자극이 더 컸다. 캡슐화된 레티놀 1.3%의 고강도 로션 제형.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요. 사용 후 수분크림은 꼭 필수로 발라주셔야 돼요. 민감성 피부는 주의. 코스RX 더 레티놀 0.51, 스쿠알렌 91% 오일에다가 레티놀 고강도 0.5. 스쿠알렌과 돌콩 오일은 항산화 효과가 좋고 보습 효과도 주면서 피부 장벽 보호까지 해주는 오일들이에요. 오일이라 묵직하고 유분감은 많으므로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은 스팟에만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양 조절을 못하면 따끔거리고 트러블 일어날 수 있어요. 레티놀 0.5 고강도의 오일 제형 제품입니다. 탄력과 모공 개선 효과가 좋았고요. 양 조절이 필요하고요. 국소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노화 고민인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주의. CKD 레티날 100ppm의 중강도고 콜라겐 펩타이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수용성 콜라겐 53%에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도 1000ppm. 다른 레티놀 크림에 비해서 발림성, 흡수성 아주 좋고 보송한 마무리감입니다. 알갱이가 살짝 있는데 되게 묽고 가벼운 제형이라서 바로 녹아버려요. 건성이 단독 사용 시 건조해서 수분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고 지성 수부지한테는 괜찮은 그런 유수분감입니다. 중강도 중에서도 자극도가 완전 낮아요. 콜라겐, 레티날, 펩타이드 구성의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수분크림처럼 편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지성 피부에게 적당한 유수분감. 닥터 디퍼런트는 레티나 0.05%하고 0.1% 두 가지가 있는데 성분 구성은 완전 동일하고 레티날의 함량만 달라요. 노란색 빛을 띠면서 연고 제형이거든요. 수분감이 잘 안 느껴지고 뻑뻑하다. 0.05%는 레티날 고강도 제품으로서 자극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 모공이나 피부결 개선 효과는 나쁘진 않았는데 민감성 피부는 그래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닥터 오라클 크림이랑 앰플 두 가지를 다 요 성분을 사용해서 냈는데 크림을 먼저 보면 이게 신상이거든요. 레티노익 엑시드 유도체 500ppm 0.05% 사용했고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사용했습니다. 더마티놀이라고 해서 하이드록시 피나콜로 레티노에이트 마트리카리아 꽃잎 추출물 토코페롤 세 가지를 조성을 한 거죠. 효과는 유지시키면서 안정성을 높였다 요 얘기인 거고요. 가벼운데 건성님은 양을 많이 했더니 답답한 느낌도 있었다. 레티노익 엑시드의 유도체를 0.05% 저강도 사용한 크림이고요. 자극이 적어서 입문자템으로 괜찮고 지성 수부지 피부에게 적합한 유수분감. 자, 닥터 오라클 앰플입니다. 레티노익 엑시드 유도체를 0.1%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사용했다. 기능은 유지하지만 자극은 줄인 더마티놀이라는 성분을 사용을 했죠. 수분 증발 차단제를 5% 전후로 보여서 건성이 좋아할 만한 유수분감이겠다 싶고요. 진정 성분도 판테놀, 알란토인, 소듐, 하이아루로네이트 건성과 복합성 피부에 단독으로 사용해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는 촉촉한 제형. 레티노익 엑시드의 유도체 0.1% 앰플이고 자극이 적어서 입문자용으로 추천하고요. 건성 복합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입니다. 2023 레티놀 탑 오브 탑입니다. 탑 들어가기 전에 비타민 A 효과 제대로 보는 법. 추천 타입. 먼저 여드름 피부에 색소 침착이 많이 된 부위. 두 번째는 모공이 크고 요철이 막 있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많은 피부. 세 번째, 피부가 너무 푸석하고 피부결이 흐트러진 노화된 피부. 반면 비추천 타입은 민감 피부. 접촉성 피부, 지루성 피부, 염증성 피부, 모낭염 일시적으로 자극받아서 열감이나 붉은기 생기는 그런 피부들은 민감도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바르길 추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 및 수유 중인 분들 또 12세 미만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중강도, 고강도 순. 저강도라고 해도 국소 부위부터 괜찮으면 얼굴로 올라가고 이마, 코 주위, 턱 이런 데를 소량 먼저 사용하시면 돼요. 원료 자체가 열과 빛에 약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밤에 바르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밤에 레티놀을 고강도 제품이나 레티노익 애시드의 유도체처럼 활성화가 높은 제품을 고함량 바르셨을 경우에는 아침에 클렌징 중요합니다. 각질층이 예민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클렌징 한 번으로 끝내야 되고 이중 세안을 피해야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싶다면 비타민 A 저강도나 유도체 성분을 바르시면 되고 대신 선크림을 정말 제대로 발라서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이 되게 중요해요. 장벽 성분 잘 들어간 수분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성분과 제품 레티놀 중강도 이상 순수 비타민C 고함량 강강을 빡 넣어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에탄올 고함량 각질 제거제 과도한 클렌징 펌 염색제 샴푸 얼굴에 바른 부위에 안 닿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극을 최소화하자. 뷰티 디바이스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제모 후에 사용 금지. 2023 비타민 A 탑 오브 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 저강도 탑 오브 탑인데요. 2021 탑은 라네즈였습니다. 레티놀 저강도 0.045%의 비타민 C 항산화제. 패키지만 리뉴얼되고 성분 변화 없는 여전히 추천템. 피부 타입에 따라 좀 세분화해서 3가지를 뽑았거든요. 2023 저강도 탑은 엠프란입니다. 오늘 리뷰한 전 제품 중에 가장 자극도는 낮추면서 효과는 높인 제품이라 민감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겠다. 캡슐화한 레티닐 레티노에이트 0.03%를 사용했는데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레티닐 레티노에이트는 순수 레티놀에 비해서 자극이 낮고 열 안정성이 높으니까 산화 안정성이 좋겠죠. 레티닐 레티노에이트를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생분해성 식물유래 캡슐로 감싸서 안정성과 흡수력을 높인 거죠. 사용 후 6시간까지의 피부 침투율을 테스트한 결과 캡슐화한 레티닐 레티노에이트를 함유한 크림에 캡슐화하지 않은 레티닐 레티노에이트를 함유한 크림에 비해서 7.6배 높은 피부 침투율을 나타낸다. 진정 성분으로는 병풀 추출물, 알로에 베라 잎즙, 알란토인 등등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더 많은 묽은 로션 제형이에요. 겉도는 거 없이 싹 흡수되고 2주 이상은 사용해야 피부 결 개선이 되고 톤이 좀 맑아지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중강도 고강도 제품을 사용 시 가끔 붉어지거나 코에 그렇게 뾰루지가 올라와요. 그럴 때 엠프라니 제품으로 교차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샥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레티놀 유도체의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세럼 톤 결 개선 효과 괜찮은 편이고 자극 적고 건성 피부의 레티놀 입문템으로 데일리 사용 추천. 저강도 탑 하나 더 가겠습니다. 바이오 힐보입니다. 피지 조절과 각질 케어를 시켜주고 색소 침착 개선까지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 더 적합해서 탑으로 선정했는데요. 레티놀 저강도 500IU 비타민C 유도체는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미백과 주름,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2가지 사용해서 부스팅을 해주는 정도. 판테놀을 1에서 2% 정도 꽤 고함량이죠. 가벼운 수상 앰플 제형으로 빠른 흡수가 특징이고 여드름 흔적 고민 수부지님은 수분크림까지 사용했을 때 딱 맞는 유수분감이라고 좋았다고 하셨고 민감 피부라서 5일째 되는 날 갑자기 화끈하고 따가웠다가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피부결 개선과 함께 피부 톤이 고르게 맑아진 효과가 좋아서 좀 만족스러웠어요. 레티놀 저강도의 비타민C 사용한 색소 침착 개선 세럼이고요. 가벼운 유수분감의 로션 제형 톤 개선, 피지 조절, 결 정도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수부지 복합성 피부의 레티놀 입문용으로 추천. 저강도 탑 지성 피부 추천입니다. 이니스프리입니다. 지성 피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의 모공 고민인 피부한테는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라 뽑았습니다. 레티놀 저강도 0.015%,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감소 결과도 볼 수 있었고요. 수상 앰플 제형으로 진짜 묽어서 유분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름에 젤 수분크림까지 바르면 딱 좋은 유수분감이고 코와 모공 부위에만 발라봤어요. 화이트헤드는 진짜 빨리 사라지고 모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좋았다. 레티놀 저강도의 피지 조절 앰플이고요. 잡티, 오돌도돌한 요철 개선이 좋았고 피부결이 매끈해진다. 모공 관리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사용 추천템입니다.
레티놀 저강도 탑끼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엠프라니가 주름 수분 탄력 이쪽이고요. 바이오일보는 수부지 복합성에 맞는 유수분의 색소 침착 관리에 맞고, 이니스프리는 지성 수부지, 피지 조절 모공. 자, 이번엔 레티놀 레벨업템 중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벨업이 되면 비타민 A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되게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C, EGF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비타민 A는 피부에서 각질 제거와 함께 각질 세포의 증식을 시켜가지고 노화 방지의 국소 제제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주름 관련으로는 레티놀과 함께 사용 시 레티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함량을 하나를 높이면 하나는 좀 낮춰주고, 너무 강강은 과할 수 있어요. EGF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포 성장 인자로서 탄력 부스팅 성분으로 쓸 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1 비타민 A 중강도 탑은 폴라초이스였습니다. 레티놀 중강도 0.112%의 비타민C 진정 성분도 굉장히 잘 사용해가지고 제가 뽑았던 제품인데요. 탑 제품 하나 더 있어요. 테라로직 0.05%의 중강도의 레티놀 유도체에 레티닐 팔미테이트죠. 0.5%. 주름 개선 기능성 아데노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장점을 같이 가져온 제품이 있어서 2023 탑을 뽑았습니다. 2023 비타민 A 중강도 탑 코스알엑스입니다. 너무 써가지고 비실비실해졌는데 원래는 통통하거든요. 테라로직보다는 함량이 고함량입니다. 자극도는 살짝 줄인, 전체적으로 피지 조절, 결 개선 효과가 좋았었는데 0.1% 중강도인데, 여기에 비타민C 성분까지 같이 사용해서 멀티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순수 비타민C로 멜라닌 합성을 예방하고,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는 비타민C 유도체예요.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기능. 항산화 제로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토코트라이에놀, 토코페롤, 당근 추출물과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제이면서 비타민 A, 레티놀의 제형 보호를 위해서 알루미늄 튜브 용기를 사용했다. 개봉 후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 빨리 쓰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노란빛이 도는 꾸덕한 크림 제형이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잘 흡수됐다고 하셨고, 1일차 사용 시 살짝 따가웠고, 2일차에 쉬고 3일차 사용했을 때 자극이 없었고 코 쪽 피지가 줄어든 게 보였다. 주름과 모공 부위에 소량 바른 다음에 수분 크림을 얼굴 전체적으로 발랐어요. 그때 효과가 제일 좋았다. 레티놀 중강도의 비타민C 사용한 크림, 즉각적인 피지 감소 효과, 모공, 잡티, 주름 고민 부위에 스판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탄력 고민 피부 추천드립니다. 2021, 2023 비타민 A 중강도 탑인 제품이 있습니다. 디오디너리. 산화 안정성이 좋은 레티놀 액시드의 유도체 함량 대비 자극은 적으면서 효과는 좋았던 제품이라 올해도 탑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레티놀 액시드 유도체의 2%의 미백 기능성을 진정까지 해주는 비사보롤로 잡았고요. 스쿠알레는 항산화 보습 효과 좋고, 호바시 오일도 피부 장벽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는 찰떡궁합인 성분 조합.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1회 사용하는 양만큼 바르면 적당하고요. 딥파는 비민감 피부잖아요. 따가움이 없었다. 활성도는 높은데 자극도를 잘 줄인 것 같아요. 기계 측정도 보시면 모공이 살짝 줄었고, 건조함 줄어들고 수분 탄력도가 높아지는, 피부결이 정돈된 느낌, 색소 침착도 좀 괜찮아졌다. 자극이 낮은 점이 좋았고, 비민감 피부라면 2% 추천합니다. 오일 제형으로 건성 피부 추천. 지성 수부지는 피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팟에만 사용 추천합니다. 2023 고강도 탑 들어가기 전에 2021 레티놀 고강도 탑을 봐야겠는데요. 아이오페 엑스퍼트 0.3% 성분이 리뉴얼이 됐는데요. 레티놀 0.3에 비타민C 아스코빌 엑시드와 에틸 아스코빌 에테를 1% 미만 사용했고, 리뉴얼 된 다음에 돌콩 오일을 산화 안정성이 좋으니까 고함량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2021 레티날 탑으로 뽑았던 제품이 있습니다. 사이닉 시카노이드 레티날 크림. 레티놀의 불안정성을 보완한 레티날 중강도에 바쿠치올을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는데, 아이오페, 사이닉의 레티날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 모은 듯한 그런 제품이 있어서 2023 고강도 탑을 뽑았습니다. 바로 바이오이시 트렌드. 레티놀 바쿠치알 성분 구성을 잘했는데 함량이 높아요.
아이오페와 비슷한 사용감과 효과인데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2023 탑으로 뽑았습니다. 레티날 300ppm, 바쿠치올을 1000ppm 1% 중강도죠.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바쿠치올은 식물성 레티놀이라고도 불리고요. 탄력 부스팅, 각질 턴업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베타인 성분을 고함량 썼어요. 수분 공급해주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거든요. 노란빛 또는 꾸덕한 크림이에요. 오일리하기 때문에 젤 수분 크림으로 발라줬어요. 노화 고민, 비민감 피부인 저는 밤에만 사용했고 매일 사용했을 때 자극이 없었고 바이 위시 트렌드를 3회, 엠프란이 3회, 하루는 쉬고 2주간 사용을 했을 때 피부결이 즉시 매끈해지고 특히 모공 개선이 가장 좋았고요. 건성님은 민감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니까 이들차 사용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음날부터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니 피부결도 거칠어지고 두꺼워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각질층이 손상돼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악화되면 중지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레티날 바쿠치올 구성의 고강도 크림 주 2, 3회 사용기간 조절 필요하고요. 모공, 요철, 색소 침착 완화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노화 고민,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 레티놀 사용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이지워시 선크림이라든지 잘 지워지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한 가지 제품으로만 클렌징을 끝내는 게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딱 맞는 제품 찾길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빠밤.